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여기에 오는 5월까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중동에서 하나그룹 방위산업의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방산기업 엣지와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조 대여 서울보증보험이 오는 20일부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나서며 코스피 상장에 재도전합니다. 다만 실적 부진과 오버행 이슈, 우호적이지 않은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BNK금융그룹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핵심 자회사 5곳의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BNK금융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경남은행과 자산운용 등 3곳의 수장 교체를 선택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지난해 11월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했죠. 삼성전자는 오는 5월까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종류주 691만 2,036주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3조 487억 원, 소각 예정일은 20일입니다. 또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소각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5월까지로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장내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 중 2조 5천억 원은 추가 소각하고 나머지 5천억 원 규모의 주식은 임직원의 상여금 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달 책임 경영 차원에서 상무이상 임원의 성과급을 희망에 따라 50에서 100%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자사주 지급일로부터 1에서 2년간 매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하고 이 중 3조 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중동에서 하나그룹 방위산업의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열린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에 참가해 UAE 국영 방산기업 엣지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UAE 최대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에서 중동 방산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이덱스에 참가한 김 부회장은 파이살 알 반나이 UAE EDGE 그룹 CEO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협력 범위는 방위, 우주, 조선해양 사업입니다. UAE에 본사를 둔 첨단 방위 기술 그룹 EDGE는 지난 2023년 에스토니아의 밀렘을 인수하며 무인 무기 체계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EDG와 무인 방공 시스템 중심의 다양한 방산 솔루션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UAE의 주요 시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중동과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보관입니다. 무기 체계의 현지 생산과 운영 역량 강화, 양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인 시스템에 대한 협력도 논의했습니다. 미래 전장의 키워드가 무인전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동에서 방산 수요가 나날이 늘고 있는 점은 양사 협력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EDG의 우주항공, 위성산업과 조선해양산업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조선해양 분야는 하나오션과 EDG 조선소 간 협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DG는 자회사 아부다비 쉽빌딩을 통해 조선과 군함, 초계함 등 함정 건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UAE 해군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에도 함정을 공급 중입니다. 하나는 중동에서의 방산 수요가 많은 만큼 향후 EDG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방산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DG는 UAE 국영 방산 기술 기업으로 방산,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해양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산부터 함정까지 아우르는 하나그룹과 공통된 사업 분야가 많아 양사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2조 대여 서울보증보험이 이명순 대표이사 주도로 국내외 투심 제공약에 나섰는데요. 앞세운 주주 환원 계획과 공모가 40% 할인에도 고배당을 뒷받침해줄 실적 부진과 여전한 오버행 이슈 및 우호적이지 않은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기업 공개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달 싱가포르와 홍콩 및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내일은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0일부터는 5영업일간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이 진행되며 다음 달 5일부터 이 영업일 동안 일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상장을 연기한 후 1년 반 만입니다. 이번엔 이명순 대표이사가 고삐를 쥐고 비교 기업군을 변경해 몸값을 대폭 낮추고 매력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투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과거엔 비교 기업군의 글로벌 손보사까지 포함됐지만 이번엔 국내 손보사로만 구성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주당 1, 2만 원가량 낮춘 2만 6천 원에서 3만 1,800원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주주의 오버행 관련해선 매각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만 이후 예보의 정확한 매도 시기 및 수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불확실성은 큰 상황입니다. 매력으론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금액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난달 말 정관 변경을 통해 분기 배당의 규정을 마련해 이번 공모로 진입한 투자자들은 희망 공모가 기준으로 10% 내외의 배당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배당 재원의 핵심인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반토막 났습니다. 모두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의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전체 보증시장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고 민간 보증시장 점유율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배당액이 줄 수 있어 투자자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녹록지 않은 국내 공모주 시장 분위기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새해부터 지난 14일까지 우리 증시에 상장한 기업 가운데 8곳이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NK 금융그룹이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핵심 자회사 5곳의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BNK 금융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경남은행과 자산운용 등 3곳의 수장을 정격 교체를 선택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BNK 금융그룹이 어제 자회사 CEO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자산운용 등 자회사 5곳의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자회사 부산은행은 방성빈 현 부산은행장 1년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방 행장의 연임은 지난해 부산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764억 원 증가하며 실적 회복에 성공한 점과 부산시금고 제1금고 수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BNK금융은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부산은행의 기존 경영 기조를 유지하며 내실을 다지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경남은행은 예경탁 현 경남은행장이 용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김태한 후보로 수장이 전격 교체됩니다. 1969년생 김 후보는 은행 내 여신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로 신임 행장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는 내부 통제 강화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경남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92억 원 증가하며 그룹 호실적에 기여했지만 은행권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경남은행에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간부 등이 총 3,089억 원을 횡령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NK캐피탈은 김성주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고 BNK 자산운용 대표에는 전 BNK 투자증권 총괄사장을 지낸 성경식 후보, BNK 신용정보 대표에는 경남은행 전 부행장보인 신태수 후보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올해로 임기 3년 차인 빈대인 BNK 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인적 쇄신에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BNK 금융그룹 전 자회사는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하며 그룹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5.5% 증가한 8,027억 원을 시현했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자회사 5곳 가운데 3곳 수장을 전격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오하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아직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관료 출신 후보분 인선이 난항을 겪자 선임 절차가 늦어졌다는 지적인데요. 업계와 노동조합에서 리더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마땅한 차기 회장 후보가 없는 현재로선 오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오하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의 임기가 지난 16일 마무리된 가운데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시작조차 못하면서 리더십 공백을 우려하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장 선임 절차가 늦어진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인선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내규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장의 임기 종료 14일 이전에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공고를 내야 합니다. 통상 회장직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면 두세 달 전에 관료 출신 하마평이 돌면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출범 이후 선출된 19명의 회장 중 16명은 모두 관료 출신.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로 관료 출신이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진척이 없자 업계와 노조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아직까지 회장 선출 관련 공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건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중앙회와 저축은행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비공개 이사회에서 20대 회장 선거를 위한 회추위와 선관위 구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선거 일정이 확정되고 후보 추천을 받는 과정 등을 거친 뒤 이르면 4월쯤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오 회장 이외의 민간 입후보자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어 오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가 국내 1위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 이사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그룹 이커머스 계열사 지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기 위해 기업 결합 신고 절차에도 나섰는데요. 단순한 투자와 제휴를 넘어 국내 플랫폼 인수 합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지분 투자, 제휴, 경영 참여 등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향후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레이장 대표가 최근 국내 1위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알리바바가 에이블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며 주요 주주로 올라선 이후 경영에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 레이장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 사업을 총괄해온 인물로 이번 에이블리 이사회 합류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과거 대형 벤처캐피탈과 진행했던 투자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신세계그룹 이커머스 계열사인 지마켓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업 결합 신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인의 기업 가치는 6조 2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업계에선 향후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마켓 지분 인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단순한 투자를 넘어 경영 개입과 공격적 M&A 가능성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가 국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딥시크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전면 차단된 건 이탈리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앱 신규 사용이 차단된 겁니다. 기존의 딥시크를 다운로드받은 사용자들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 모든 앱마켓에서 딥시크의 신규 다운로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전면 차단된 건 지난달 말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딥시크 자체 분석 결과 개인정보 처리 관련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돼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고 딥시크가 이를 인정해 15일부터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딥시크 보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우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고 어떤 정보를 어느 기간 동안 보관할지 알려야 하는데 딥시크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플랫폼 기업 바이트댄스로 딥시크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중개 서버로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가 딥시크에 접속하면 딥시크뿐 아니라 바이트댄스로도 사용자 정보가 전달되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넘어가고 있는지, 왜 바이트댄스와 연결되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 등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실태 점검에 들어간 상황,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건설사들이 집을 지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세가 지속되자 주요 대형 건설사 매출 원가율이 평균 90%를 넘었는데요.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갈등을 빚으면서 시공사를 바꾸거나 소송전에 돌입하고 급기야 새 아파트 입주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 조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올해 경기권 재건축 최대로 꼽히는 공사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난 16일 포스코 ENC가 수주했습니다. 이 단지 조합은 기존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을 빚자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포스코 ENC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지구 재건축도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지난 2018년 시공계약을 했던 당시 공사비는 9,353억 원, 이후 공사비가 1조 1,707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GS건설은 여기에 더해 최근 추가 공사비 4,859억 원을 요구한 상황. GS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2,570억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선 오는 6월 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사비가 오르자 곳곳에서 건설사와 조합 간 분쟁이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기존 계약대로 공사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 주요 대형 건설사 원가율은 평균 90%를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 원가율은 100.6%, 금호건설은 104.9%로 집계됐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 원가의 비율로 100%가 넘었다는 건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대우건설은 91.2%, GS건설 91.3%, HDC 현대산업개발은 90.9%의 원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에 원가율이 치솟은 겁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후 공사를 포기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도 지금같이 공사비가 치솟아 공사를 할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사업장은 더 늦기 전에 포기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경상국립대가 창업중심 대학사업 추진으로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 등 지역 창업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가 경상국립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은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간호교육 시스 콘텐츠와 스마트팜에 적용 가능한 로봇 제어 시스템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14일 경상국립대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이 마련한 창업성과 페스티벌 행사체험 부스입니다. 이번 행사는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이 지원한 창업기업 83곳과 투자기관 등이 참여해 지난 1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수년간 저희가 이제 창업중심대학 육성 사업이라든지 또 학생 스타트업 단지 조성이라든지 해서 창업을 위한 기반을 많이 다져왔는데요. 오늘 이제 그 다져온 기반을 중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업단은 창업기업 83곳에 예산 57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들 기업은 매출 634억 원과 신규 고용 123명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사업단은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주 항공과 바이오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창업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한 다음에 권역별 주력 사업하고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좀 잘 연계를 해가지고 창업 성공률도 좀 높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지역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올해 또 저희들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A씨나 V씨들이 진주에서 창업을 하면 그 창업하는 분들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저희들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창업중심대학 사업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9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28.3%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간 연속 1위입니다. LG전자는 16.1%로 2위를 지켰고 중국 TCL과 하이센스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TV 시대를 선언한 삼성전자는 네오, QLED, OLED, 초대형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으로 1위를 지켰습니다. LG전자의 올레드 TV는 전 세계 OLED TV 시장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약 318만 대로 출하량 기준 OLED TV 시장 점유율 52.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올레드와 LCD를 포함한 LG전자의 전체 TV 출하량은 약 2,26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SK텔레콤 상근 미등기 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최 수석 부회장은 약 2개월 전부터 SK텔레콤 산하 SK경영경제연구소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수석 부회장은 2021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에 설립된 SK온의 대표이사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돼 SK온을 글로벌 톱티어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작년 6월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그룹의 에너지 그린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약 3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미등기 임원이 된 데 이어 동생인 최 수석 부회장까지 SK텔레콤 미등기 임원이 되면서 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강조하는 SK그룹의 현재 기조를 볼 때 AI 관련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SK텔레콤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